자, 그러면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브릿지TV를 운영하고 있고 또 습관 영어를 쓴 저자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홍대 근처에서 주말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Why is it so hard to learn English in Korea? 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도대체 학습자들 사이에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영어 교육이 어렵나? 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연 주제에 맞게 슬라이드도 이렇게 좀 세계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참가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네, 제가 집중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뭘 해주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부터 총 5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시는 3단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3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It's gonna be interesting. 자, 그러면 왼쪽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그냥 보시자마자 떠오르는 3단어를 그냥 툭툭툭, 동사도 좋고요. 품사 상관없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날씬하다, 또 균형 잡혔다, 또요? 운동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느끼는 점을 한번 얘기를 또 해볼게요. 강하다, 단백질. 김종국,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째. 처졌다. 손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네. 네, 처졌다.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있을까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을, 좀 식습관이 안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째 이미지입니다. 자,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섹시하다. 또요? 자랑스럽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비롭다. 귀엽다. 신의 창조물. 자, 이 5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전자 2가지에 대한 감상을 할 때는 건강할 것 같다, 날씬하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땐 식습관이 잘못됐을 것 같다, 내지는 좀 처졌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줄을 이뤘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몸의 외형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죠. 그렇죠? 배가 나와 있는 사람을, 똑같이 배가 나와 있는 사람을 하나는 신비롭다,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게으를 것 같다, 인스턴트를 많이 먹을 것 같다, 건강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 어린아이를 보면 마찬가지, 이 옆구리살 보이시나요? 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얼굴에도 지금 살이 막 올라 있죠. 만약에 똑같은 몸매인데 얘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부정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건 몸이 아니라 문맥이다 라는 거죠. 그죠? 우린 문맥을 보는 거지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 문맥은 누가 정했느냐? 사회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엔 뚱뚱해도 괜찮아. 피로 가니까. 나이 든 사람은 뚱뚱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임산부는 배불러도 괜찮아. 그 안에 아기가 있잖아. There's a baby in there.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아름답고 지방은 추한 것이냐? There's fat in there. 하고서 누군가는 지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predator 같은 어떤 포식자들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 아이를 먹고 내 배에 지방이 쌓이는 게 자기한테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문맥과 굉장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문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자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세계관이고. 자, 이게 우리가 이 몸매, 사람의 몸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맥이 형성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It's mostly socially constructed.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한다기보단 대부분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야, 너 살찌면 인기 없어. 왕따 당해. 살 빼.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럼 이 순수하게 자기 어린이들 여러분들 보시면 배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죠? 절대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뽐내듯이 막 내밀고 막 걸어 다니죠. 그죠? 근데 어른이 되면 절대 그러지 못해요. 왜? 사회적으로 constructed 된 컨텍스트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Beach body ready. 이 controversy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단백질, 아까 단백질 얘기도 해주셨는데 단백질 회사가 자기 자사 광고를 하면서 Are you beach body ready? 라는 문구를 썼어요. beach body라는 건 해변가에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몸매라는 얘기죠.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이 회사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beach body가 뭐냐 도대체, 그걸 누가 정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socially constructed도 아니에요. 회사가 construct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면서 반론이 이렇게 나오고 반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backlash가 있었냐면 Everybody is ready 라는 이런 식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노란색 띠임을 잘 보세요. 노란색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조금은 살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Everybody is ready. 100% beach body ready. 이걸 왜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하고 우리가 왜 바꿔야 하느냐 라는 이런 운동처럼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body shaming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체형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거, 사회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한 여성이 자기를 막 역겹다고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책을 쓰기도 했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흔히 말하는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에요. 각 지역별. 근데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뭘 말해주느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 정해놓은 socially constructed 된 뷰티라는 거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존재가 그 임의적인 잣대의 존재를 더 부각시켜줘요. 자, 그래서 중동에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있고요. 아시아 패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좀 유명한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있어요. 난 살 안 뺄 거다. 난 계속 이렇게 사진 찍고 모델 활동할 거다. 자, 근데 한국 쪽으로 오면 이 body shaming을 넘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English shaming. It's a big problem. 파블로프의 실험 아실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 강아지가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거죠. 아, 밥 먹을 때가 됐구나. 이런 것처럼 우린 아주 어릴 때부터 컨디셔닝이 되어 왔어요. 영어를 잘하는 건 똑똑한 거고 우수한 거고 훌륭한 거고 영어를 못하는 건 창피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봤을 때 기억하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임의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어를 잘하는 건 훌륭한 거다. 똑똑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반감을 평소에 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갖고 살아요. 자, 단적인 예로 연예인들 한번 보면요. 이 박재범 씨죠, 왼쪽에 제이 파크.
이분도 그렇고 제시라는 이 사람도 그렇고 한국에 온 지 꽤 됐어요. 그죠? 뭐 십수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들이 쇼에 나와서 영어를 잘못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어도 못하고 이런 식의 그런 연출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컨디셔닝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렇네, 맞아, 난 되게 창피해, 영어 공부해야겠다, 이런 왜곡된 동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반을 비롯해서 한국 특히요, 체면 중시하는 그런 문화죠.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누구 앞에서 영어로 말하라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했지, 나가서 막 엉성한 영어로 할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나는 그럼 너무 체면이 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이 영어라는 거를 어떻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6번째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영어가 없다고 지구가 종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영어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실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나한테 없는 게 영어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이게 6개가 되길 기대를 해요. 자, 원어민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영어 원어민들은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났습니다. 그 문화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걸 자연스럽게 공부도 안 했죠. 그냥 습득했어요. 그냥 이렇게 픽업한다 그러죠. 언어를 그냥 습득했어요.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는 기타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6번째 손가락. 자, 우리가 근데 이 6번째 손가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가? 나한테. 왜? 똑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뭐 그런 외재적인 것들 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영어 전문가고 또 영어라는 이 업계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라면 저걸 이제 의지라고 하죠. 의수, 의족처럼 의지라고 하는데 저 의지가 저는 정말 비싼 걸 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저의 전문 분야니까.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저걸 어디다 쓸까 한번 보시면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텐. 저는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태스킹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저게 뭐야, 저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저거 달고 저거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그걸 해오신 거예요. 돈을 쓰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뭐냐면 Admit it. 영어는 6번째 손가락이고 내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웠는데 원어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포냐고 물어봐요. 저 미국 한 번도 가서 공부한 적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정말 막 손살을 칩니다. 당연히 어딘가에선 나 몇 개월 만에 원어민 됐다라는 그런 장광서를 막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장담컨대 그런 분들 3분이면 제가 바닥을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정말 스스로까지 속이지 않았으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6번째 손가락이 필요해 라는 걸 알았고 그 비싼 걸 갖추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해왔어요. 그런 저도 인정합니다. 원어민은 될 수가 없겠구나. 그게 지금 저의 영어 실력을 우러러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 deep down I know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가서 오늘부터 50년을 살아도
거기서부터 한 살 때부터 산 사람이랑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딱 보고 와우, 6번째 손가락, so cool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추려고 해요. 근데 그 갭이 너무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오다가 포기해요. 아 뭐야. 그리고 당장 나한테 이 카드를 넘기는 게 필요하지도 않고 화면 넘기는 거 5번째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표는 어정쩡하게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당장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카드 넘기는 거. 별로 안 돼요, 도움이. 그러니까 자꾸 노력이 멈춰지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인정해야 돼요. 원어민은 이번 생에는 글렀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손가락이 5개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의지에 저처럼 투자를 한 사람이 있기도 한 거고 난 이거 가지고 태어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사회적으로 형성된 잣대를 탈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원어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동인이 없다 많은 경우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회적으로 그냥 시키기 때문에 What's your tennis ball? 강아지한테 이렇게 테니스볼을 휙 던져주면 아시죠?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미친 것처럼 막 달려갑니다. 그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취업을 위한 시험 점수 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나는 영화 자막 없이 보고 싶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나 스스로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해요. 내가 커피를 영어로 시킬 일이 있어요. 조만간 나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걸 공부하는 거죠. 문법책을 들이팔 것이 아니라. 그죠? 독해를 하는 것이 독해를 위한 독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분야. 예를 들어 내가 뭐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테니스 볼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공을 내가 좇아서 입에 물어도 영어는 여전히 손가락 5개짜리. 그 6번째 손가락이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실용적인 목적. 그걸 찾아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영어 공부를 완벽에 가깝게 해내야 되는 것처럼 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다 Have it English ready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습관 영어가 제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원어민이라는 그 너무 완성형 말고 그 중간 또는 그 중간의 중간을 노리고 갈래 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왜?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하루하루 이렇게 습관처럼 영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된다. 그럴 준비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제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좀 마쳐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김태훈 선생님의 2019년 마지막 강연에 오게 됐는데요. 굉장히 유익하고 영어 학습 및 또 이 책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강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시간을 쓰실 만큼 도움이 되셨나요?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이었어도 일을 제치고 올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좀 안 됐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뭔가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됐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김태훈 쌤 실제로 뵈니까 또 유튜브에서 뵙는 거랑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태훈 쌤 습관 영어 책 자체가 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책이어서 또 더 좋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아직 그 영어가 초급 단계인데 중급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갈증이 있었는데 딱 떨어질 만한 해답을
오랜 시간이 되도록 못 찾았거든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쌤께서 너무 간결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